자, 여러분, 어, 아마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이, 비대면 수업이라는 행식을 통해서 이번 학기를 마감하는 그런 강의가 되겠습니다. 참 한편으로는 참 무척 안타까운 마음이 개인적으로 그 많이 있네요. 개인적으로 안타까움이 가득 찬 어떤 그런 생각입니다. 이렇게 뭐 오랜 어떤 교육의 어떤 현장에서 이렇게 학생들의 어떤 얼굴을 단 한 번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직접적인 어떤 소통 없이 이러한 어떤 사이버 세상에서 사이버 공간에서 서로 이렇게 만나고 소통하고 또 어떤 가르침이 있고 또 어떤 그 가르침에 대한 어떤 또 나름대로의 어떤 지식의 어떤 함량이라 할까요? 배양이라 할까요? 어떤 그런 것을 경험하고 아무튼 여러모로 정말로 여러모로 익숙치 않는 그런 어떤 기분에 그런 감정에 로서 지난 한 4개월 정도 같이 보냈던 것 같아요. 몇 가지 참 어떤 한편으로는 장점도 있을 수도 있겠는데 굳이 찾자면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서로 간의 어떤 이런 편리성은 있는지 몰라도 어떤 인간 세상에서 가지는 어떤 그 인간미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그런 것을 스스로 우리가 상실하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싫으나 미우나 좋으나 고우나 뭐 인간이란 것은 서로 간에 그 어떤 서로 뭐 어떻게 하죠? 만남을 통해서 서로 간에 어떤 성장을 하고 성숙해지는 것 같는데 이렇게 어떤 오로지 온라인상에서 어떤 전파와의 어떤 흐름으로서 거기에 의존해서 서로 간의 교신과 소통을 해야 된다는 이 현실이 한편으로는 좀 두렵네요. 세상이 이런 식으로 변할 것 같은 느낌이 또 드는데요. 어차피 너무나 오로지 편리함을 그리고 오로지 합리적인 것만 추구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조금의 어떤 실수라든지 어떤 인간적인 허점이라든지 허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제 점점 더 용납하지 못하는 세상으로 가고 있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어떤 교육 방식이 이러한 대학 생활이 과연 여러분들 어떤 정신세계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까? 부정적인 생각, 어떤 부정적인 영향이랄까요? 그런 거는 벌써 이미 좀 우려가 되는 바지만 어떤 형태로 허들을지 모르겠고, 뭐 꼰대 같은 이야기지만은 제가 다닐 때는 굉장하게 어떤 학과의 단합 이런 걸 되게 무지하게 중요시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행사라든지 그 모든 어떤 대학 생활이 학과 중심 그 학우들끼리의 어떤 그 공조된 어떤 생활 시스템 이런 상황에서 항상 대학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안에서 뭐 찐따도 있고 뭐 서로 아웃사이더들도 있고 또 친한 사람들도 있고 인싸도 있고 뭐 여러 뭐 있었지만 그래도
큰 의미에서는 같이 굴러갔던 어떤 그런 어떤 단체였거든요. 그래서 또 그것이 졸업하고 난 이후에 또 어떤 새로운 어떤 그 모임으로서 또 유지가 되고, 그러게 하면서 어떤 각 개인의 세상에 살아가면서 쓴맛 단맛 다 맡아가면서도 경험을 하면서도 그래도 어느 면에서는 아주 어떤 그 삶의 어떤 고향과 같은 어떤 그런 역할도 했던 것이 이런 어떤 대학생활의 어떤 한 묘미였는데, 이제 그런 것이 상실되고 있지 않나 해서 좀 한편으로는 좀 아쉽네요. 그렇지만 이게 세상의 시류라면은 어쩔 수 없죠. 뭐 아마 제 생각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제 생각에는 뭐 종식될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여러분들은 젊었으니까 저같이 늙은 사람들에 비해서는 좀 덜 걱정하셔도 되는데, 대신 여러분들도 부모님들을 생각하면 여러분들도 결과적으로 조심을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죠? 왜냐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젊은 사람은 살 수 없는 거잖아요. 부모님들의 어떤 어떤 삶도, 그죠? 우리가 항상 젊은 사람으로서 챙겨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서로 간에 어떤 인간 사회잖아요. 그죠? 아, 나만 튼튼하면 돼라고 하는 그런 개인 이기적인 그런 건 이제 이기주의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기보다는 굉장하게 어떤 반사회적 인간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아마 이 코로나 종식을 하기에는 아마 제 생각에는 거의 불가능할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혼자이기 때문에 좀 여가 시간에는 어디 아무데나 제약을 안 받고 여행 다니는 게 제 인생의 큰 어떤 그거였는데요. 홀로 여행을 자주 다녔는데요. 인생이 뭐라고 하죠? 큰 어떤 나의 위안이었는데, 이제 저한테는 아주 어떻게 저도 저 남은 시간을 매니징 해야 될지, 뭐 어차피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시간 나면은 여행 내지 집에 텃밭 가꾸는 게 내 일인데, 이제 아마 좀 더 이제 제 텃밭 가꾸는데 시간 날 때 휴일에는 더 시간을 지금도 투자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더더욱 그래야 될 것 같은 좀 깝깝한 어떤 그런 현실을 지금 저는 또 접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요, 좀 여러분들께서도 좀 현명하게 이러한 어떤 새로운 어떤 새 시대, 어떤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는 이 점에 있어서 꼭 코로나뿐만 아니고 이제 4차 혁명 시대라 해서 산업혁명 시대라 해서 AI가 들어오고 해서 이제 곧 저희들 과학 분야에서도 벌써 AI가 여러 부분에 대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아주 이제 우리가 옛날에 뭐 컴퓨터가 아주 특별한 어떤 사람들만 접했던 물건이 지금은 여러분들 전화기 하나가 있는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전화기 한 대 있는 컴퓨터 능력이 옛날에 미국 나사 아폴로 띄울 때 쓰던 컴퓨터실에 있는 것보다도 5배 이상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컴퓨터를 여러분 매일 손안에 들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이제 AI도 이러한 모든 AI에 관련된 어떤 지식산업이란지 지식산업이 또는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생활 속에서 크게 아마 우리 생활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하게 제가 제 연구하는 걸 하나 좀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한편으로 동기 유발이 어떤 살아가는데 조금이라도 뭐 상식적으로 좀 알고 계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앞으로 장래에 있던 집은 이런 형태의 에너지 소스를 사용할 것이다.
라고 해서 제가 그런 기술적인 부분을 좀 그런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아무튼요, 끝으로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인생의 선배로서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그, 사람은 목적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흔히들 말하죠. 그런데 목적이 자주, 우리가 겨우 20살 된 사람이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진다는 것은 조금 또, 좀, 어떤 면에서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냥 나는 목적이 뭐니? 너는 목적이 뭐니? 너의 인생의 목적이 뭐니? 이렇게 질문을 받았을 때, 뭐 잘 먹고 잘 사는 거, 뭐 그 정도 아니겠어요? 나는 뭐 사회봉사활동을 할 것이야. 나는 장군이 될 것이야. 이런 거 다 우리 소학기 때 부모님들한테 질문을 받았던 거 아니잖아요. 뭐 대통령이 될 것이야. 뭐 의사가 될 것이야. 그죠? 이제 20살 우리 현재 이 나이에서는 인생의 목적이라면 좀 더 구체적으로 뭔가가 나와야 되는데,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각 개인이 나는 뭐 공무원이 될 거야, 뭐 나는 뭐가 될 거야,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현실적인 목적은 있겠죠, 생활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한 가지 꼭 좀 이렇게 꼭 여러분들에게 바라고 싶은 거는요, 이거는 이제 한 교수로서 여러분들을 가르쳤던, 한 학기를 가르쳤던 어떤 한 교수로서, 또 여러분들보다 한 3곱절은 더 오래 살은 인생의 선배로서 보았을 때, 현재 여러분들의 나이에서는 꿈을 가져야 될 때입니다. 꿈요. 우리가 잘 때 자기 전에 꾸는 꿈 있잖아요. 또는 자기 전에 뭔가 상상을 하는 어떤 그런 날에 있잖아요. 또 잠에서 어떤 생체적인 그런 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전에 뭔가 아름다운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막 분해가면서 자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뭔가 아름다운 꿈을 가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떤 그 꿈은, 제가 말하는 현재의 꿈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나는 이런 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 남들이 볼 때는 너무너무 허황된 꿈이라고 또는 생각이라고 표현되는 그런 생각, 그런 어떤 포부, 그게 바로 꿈입니다. 꿈은 이루어진다고 하죠. 우리가 언제 그 말이 가장 유행됐냐면 그 월드컵 때 이야기예요. 2002년도인가 그렇죠. 그때 어떻게 우리가 그 당시 한 번도 최초 골도 넣지 못했던 상황에서, 아니 한 1승도 없던 상황에서 어떻게 4강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꿈을 꾸었거든요. 언젠가는 간다는. 그래서 어떤 목적이 아니고, 어떤 구체적인 어떤 뭐 공무원이 될 거냐, 뭐 이런 구체적인 목적이 아니고, 그냥 남들이 볼 때는 미친놈 또 헛소리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 그런 빙정을 당한다 하더라도 자기의 꿈을 가지세요. 그 꿈은 어떤 식으로 간에 내 인생이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상황에서 내 인생이 얼마나 이렇게 했으면 행복하게 죽겠다, 좀 더 플러스해서 내가 이런 내 생각이 남들에게도 조금 도움이 되시면 좋겠다라든지 기여를 한다든지, 아무튼 어떤 막연한 꿈이 있잖아요. 그 어떤 꿈을 꾸세요, 항상. 그리고 외치세요. 친구들 만나면 나는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하고 싶어, 나 이런 삶을 살고 싶어, 이런 어떤 그런 꿈을 이야기하세요. 그러면요, 대부분 그 꿈에 가까이 가거나 또는 그 꿈을 이루거나 꼭 그런 인생이 됩니다. 한 가지 예만 들고 제가 제 연구 분야 좀 설명하겠는데요. 그 꿈을 여러분이 꾸기 시작하면, 항상 그 꿈을 이야기를 하자면, 여러분도 모르게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도 모르게 자기의 행동이, 그 꿈을 향해 가는 자기의 행동의 변화를 어느 순간부터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발견되는 순간에는 그것이 상당히 많이
진전이 되어 있는 상태일 것이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하나의 시작이고요. 아니 꿈을 꾸기 시작하는 것이 시작이고 어느 순간에 이제 자기 자신이 그 꿈을 위해서 뭔가라도 하나 생활에 변화해 주고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꿈을 가지십시오. 그 꿈은 현실적인 그런 어떤 구체적이고 막 내일 모레 좋은 학점을 받아야지 이런 꿈이 어느 목적이 아니고 큰 내 인생은 뭐가 이렇게 아름다우면 더 좋고요. 이렇게 해서 대신 남들에게 피해를 끼치지는 지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나는 이렇게 꿈을 가지고 싶어. 나는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우주 비행사가 되고 싶어라든지 뭐 그 남들을 미치다 할지만 나중에 우주 비행사 간다면 갈 수도 있거든요. 얼마든지 그런 나이거든요. 여러분들 나이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이제 20살 아니면 조금 더 많든 적든 여러분 그 이 나이대가 가장 꿈꾸기가 좋은 꿈을 가지기가 좋고 꿈을 만드는 시기가 좋은 가장 시기가 좋은 그런 때이니까 꼭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의 어떤 상상의 나를 총 액기스를 다 뽑아서 하나의 꿈을 꼭 가지세요. 꼭 꿈을 꾸는 그는 매일 꿈을 꾸는 그런 삶을 그런 생활을 해주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제가 지금 간단하게 제가 하는 연구 분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요 에너지 저장 재료 소재를 만들고 그 소재뿐만 아니고 그 소재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많은 전기를 그 소재에다가 그 소재로 만든 장치에다가 넣을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이 제 어떤 제 연구의 목적입니다. 이거 저는 이제 꿈이 아니고 이제 목적입니다. 저는 이제 나름대로 꿈은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0살 때 저는 누구라도 공부에 관련돼서 어떤 일을 할 것이라는 입장이 못 되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렇지만 꾸준히 끝까지 내 꿈을 쫓겠다는 생각으로서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제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아주 오래전에요. 자, 그러면 좀 본론 다시 들어갈게요.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그러면 간단하고 쉽게 싸게 만들 수 있을까 해서 프린팅이라는 기술을 이용을 하고요. 그 재료를 프린팅이라는 기술을 가지고 그 재료와 프린팅이라는 기술을 가지고 최대한 값싸게 산업적으로 생산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가능한 많은 전기를 담아 놓을 수 있을까? 그런 것이 목적으로 이제 그것을 그러면 그런 어떤 장치를 만들었으면 이걸 어디에 쓸까라고 고민을 했더니 일단 여러분들은 매일 배터리 충전을 하잖아요. 그것이 하나의 시작인데 제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는 올해는 그 전기를 많이 담아서 올해는 쓰지만 그 충전을 하는 시간이 여러분 2시간 걸리잖아요. 그죠? 보통 1시간 2시간 걸리잖아요. 그죠? 저는 최대한 한 5분 이내에 충전을 시킬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면서 또 여러분들 그 카메라 쓸 때 후라시 쓰죠. 후라시 카메라 사진기 카메라 사진 찍을 때 후라시 팍 번쩍 튀잖아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리튬 배터리에서 전지에서 노는 것이 아니고 그 불빛은 그 플래시는 그 전지 옆에 붙어 있는 카파시터라는 축전기에서 순간적으로 전기가 빛 에너지로 변경해서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때 쓰이는 그 조그만 디바이스 그것이 플래시 빛을 강렬한 빛을 만들어내는 그 플래시가 제가 연구하고 있는 장치인데요. 2차 전지처럼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전지처럼 많은 전기도 포함하고
갑자기 엄청난 힘을 순간적으로 빛이든지 아니면 힘이든지 어떤 형태로든 간에 에너지를 발산을 순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두 가지를 모든 충족하는 재료와 장치, 그것이 제가 이제 연구하는 그런 연구 분야인데요. 이제 저는 이제 전화기에 사용하는 어떤 그런 플래시 만들 이런 것이 아니고 아예 그걸 좀 크게 만들어서 그 집채만 큰 게 아니고 집에 쓸 수 있는, 하우스에 쓸 수 있는 어느 정도 냉장고 정도 사이즈, 그보다 훨씬 이제 그러니까 냉장고 정도 되는 사이즈의 전기를 담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많은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여기에 있는 집의 형태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지금도 잘 알고 있지만 태양열을 받아 갖고, 그죠? 태양셀, 솔라셀이라 해서 뭐 이미 산업화가 돼서 우리가 여행하다 보면 이 산기슭에 이렇게 큰 판넬 같은 거 많이 붙여서 전기를 생산하는 그런 태양판이 있죠. 솔라 파넬이라죠. 그죠? 파넬 여기에다 그럼 전기를 받아 가지고 이 전기를 계속 어딘가에 써야 되는데 너무 많은 전기를 어떻게 써요? 어디 담아놔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제가 연구했던 그런 카파시타, 즉 전기를 담아 놓는 이러한 형태, 이런 걸 모듈 형태로 만들어서, 이런 모듈 형태로 만들어서 원래는 지금은 이렇게 전기가 발생이 되면 쭉 AC 컴퓨터가 이 안에 있는 냉장고 사이즈만한 데다가 이렇게 전기를 이렇게 담아놔요. 전기 뱅크죠, 그죠? 그 필요한 어떤 보일러라든지 뭐 냉장고라든지 뭐 이렇게 세탁기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에 필요한 뭐 TV라든지 여러 컴퓨터 여러 형태로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태양이 전기를 생산을 못할 때는 있는 전기를 다 써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 있는 우리 한국말로는 축전기랍니다. 축전기에 있는 전기를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런 써야 되는 사항을 가급적이면 양이 많으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쓸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기술상으로는 현재로 되고 있는 거는 며칠을 못 씁니다. 생산이 계속 이렇게 이 전기가 이렇게 축전이 되지 않으면 며칠을 못 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축전을 해놓으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6개월이고 1년이고 쓸 수 있도록, 거의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장치와 재료, 소재를 만드는 것이 이제 저희들의 연구고요. 그리고 이와 같이 이렇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판넬이 있고 축전기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에 뭉쳤어. 하나의 멀티 펑션한 어떤 그런 장치를 제가 만들어 보겠다. 어떤 기법으로? 프린팅 기법으로 만들어 보겠다. 이것이 제가 지금 추구하는 연구고요. 이제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은 비슷한 이야기인데, 이제 이런 축전상의 프린팅을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는 건데요. 이러한 형태의 이 지금 사진은 SEM이라고 아주 전자주사현미경이라고 아주 마이크로 단위에서 찍은 이 안에다가 많은 것이 이렇게 축전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제가 같은 경우에는 붙어지가 있는데, 이제 또 다른 형태로 붙어지가 않은 형태로는 요런 형태로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두 개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가지의 양극, 음극을 써야 되는데, 양극과 음극 사이에 이 전원류의 흐름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길 역할을 해주는 것이 우리가 이름하여 전해질이라고 합니다. 근데 전해질이 여러분들 폭발 현상도 일나고, 그죠? 요즘 뭐 전지 폭발도 하고 일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어떤 안정한 어떤 그런 전지 시스템, 그러면서도 오랫동안 쓸 수 있고 값싸게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치인데, 그것 중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전해질을 쓰느냐. 지금은 아주 비싼 용매라든지 아주 좀 비싼 계통의 전해질을 사용하는데, 저는 바닷물을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거의 무한대로 있는 바닷물을 전해질로 사용해 가지고, 전해질이 NaOCl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그 염의 두 개를 사용을 해서 전기가 흐를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겠다. 그래서 이는 탱크 안에 탱크 형태의 슈퍼 카파시터 축전기 안에다가 바닷물을 잔뜩 넣어 놓고 두 가지의 전구를 이렇게 형태로 넣어 놓으면 모듈 형태로 넣어 놔서 아주 거의 반영구적이고 친환경적이고, 또 여러분 지금 현재 기존에 전해지는 이 한번 쓰고 나면 많은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어떤 환경적인 측면에서. 저는 이제 바닷물을 사용하니까 따로 그 전해질을 만드는 공장도 만들 필요도 없고 그냥 바닷물을 떠서 이 안에 주입만 하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주입만 하면 되니까 굉장히 친환경적이고 값싸고 또 굉장히 효력이 좋고, 이제 효율 문제를 우리가 지금 해결하고 있는데 지금 상당히 많이 발전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연구를 이제 제가 하고 있는데, 뭐 왜 오늘 내가 이런 제 연구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색다른 아이디어, 좀 더 남들보다도 좀 더 앞서가는 아이디어, 이런 것도 여러분들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내가 이런 걸 생각을 해보니 이미 다른 사람들이 했더라고 해서 실망을 절대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것이 아주 여러분들이 새로운, 그러면 남들이 했다는 걸 알고 여러분들이 계속 실망을 보다면 그러면 나는 또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또 한번 또 공부도 해보고 이렇게 자꾸 팔고 들다 보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최고의 전문가가 되어 있는 그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가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의 전부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여러분 어떤 현실적인 목적보다도 여러분 큰 꿈을 가지고 사는 그런 아주 청춘이 되시고 젊은 아름다운 젊은이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인연이 있으면 우리가 다시 한번 만날 수도 있겠고요. 다음 학기에 또 아무튼 여러분 항상 큰 행운이 같이 있기도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